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6월 24일에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새로운 버전 윈도우 11 출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기능들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벌써 올해에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영상을 세 번째로 올리는데요. 그만큼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 탑3 안에 드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번 애플 WWDC 2021 업데이트 리뷰 영상처럼 단순히 어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의 가치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데이트, 또 향후 회사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관점에 무게를 두고 설명하려 하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윈도우 11에서는 UI가 대폭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기존 PC 환경과는 다르게 태블릿, 모바일 UI처럼 시작 메뉴가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기능적으로 큰 차이는 아닌데 이런 미묘한 UI의 변화가 또 PC와 모바일과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취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발표된 기능들 중 윈도우와 모바일 운영체제 간의 호환성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이건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UI 개선에 이어 스냅 레이아웃을 출시해 이용자가 화면 구성을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기존 윈도우 10에서도 화면을 2등분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했지만 3분할, 4분할 할 수 있도록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유저 또는 노트북과 외부 디스플레이 간의 연결이 잦은 유저의 편의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도 기술적 혁신성보다는 회사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윈도우 11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 채팅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며 팀즈를 통해 지인에게 즉시 연결할 수 있고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던 무료로 통화나 채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업데이트를 처음 보실 때 나 어차피 팀스 쓰지도 않는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업데이트를 보는 게 아니라 주주의 시각에서 보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변화를 줄 때 어떤 의사결정이 뒤에 있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해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구글이 자사 화상통화 서비스 구글 미트를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캘린더에 탑재했고 애플도 지난번 WWDC 21 리뷰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페이스타임을 애플 기기 유저에만 베타적으로 제공하던 것을 그만두고 안드로이드와 PC에서 이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브랜드 가치보다 플랫폼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를 이렇게 윈도우 PC를 켰을 때 가장 먼저 보이게 항상 이용 가능하게 해뒀다는 것은 비록 한때는 윈도우 폰을 통한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시기적으로 놓쳤지만 여전히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 88%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진 윈도우를 통해 모바일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플랫폼 간의 장벽을 낮춰서 궁극적으로 플랫폼의 이용자 수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중요한 업데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안드로이드 앱이 윈도우 환경에서 구동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소개 영상에서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과 같이 경쟁자가 많은 기업들과는 정반대로 산업의 우군을 확보하는데 정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로이드 앱이 윈도우 운영체제 위에서 구동된다는 업데이트를 보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짜 모바일과 PC 간의 장벽을 허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아니 이 기능 자체가 그 장벽을 허물어버렸다고 봐야겠죠. 이게 그동안 기능적으로는 third party 에뮬레이터를 통해 PC 내에 안드로이드 가상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앱을 킬 수는 있었는데 이 자체가 너무 번거롭고 성능적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앱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나 썼던 기능인데요. 이번에 공개한 기능을 통해 앞으로 일반 이용자들도 컴퓨터에서 창을 열듯이 안드로이드 앱을 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콘솔인 엑스박스에서 제공되어 온 게임들이 앞으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통해 더 높은 화질과 속도로
PC와 모바일 환경에서도 제공됨에 따라 플랫폼을 초월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이 점점 확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업데이트는 새로운 윈도우 스토어입니다. 윈도우 스토어도 우리가 자주 쓰는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처럼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앱 마켓플레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윈도우를 갖고 있으니까 윈도우를 기반으로 화상 채팅 서비스 팀스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도 알겠고, 안드로이드나 다른 플랫폼 간의 호환성을 높이겠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앱스토어 이거는 애플이랑 구글이 이미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굳이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하려는 거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장서서 모바일과 PC, 플랫폼 간의 호환성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점, 적어도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의 앱 검색 활동이나 앱 구매 활동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중요한 내용인 이 윈도우 스토어가 개발자 친화적이라는 초점에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그동안 애플과 구글이 독과점해온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는 앱 내에서, 그러니까 이용자가 앱을 다운받는 것은 무료인데 앱 내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결제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적게는 15%, 30%까지의 수수료를 챙겨가면서 앱으로 사업을 하는 이 개발자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왔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 에픽게임즈라는 게임 엔진을 만드는 개발 회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은 에픽게임즈의 앱을 앱스토어에서 아예 없애버려서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구글 이 두 회사와는 다르게 이용자, 개발자와 친화적인,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기업이잖아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윈도우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앱이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수수료를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매우 강한 어조로 강조했고요. 앱 개발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게임에서는 12%, 앱에서는 15%만의 수수료를 부과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앱들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플랫폼들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Windows isn't just an operating system. It's a platform for platform creators. 플랫폼들의 플랫폼. 이게 이번 윈도우 11 출시 발표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야. 자, 한 번만 더 듣고 가죠. It's a platform for platform creators. 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야심찬 윈도우 11의 발표를 기업을 바라보고 소유하고자 하는 주주의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나름의 관점을 제공해드렸길 바랍니다. 자꾸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플랫폼들의 플랫폼, 여기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발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애플 다음으로 시총 2 트릴리언을 기록한 두 번째 회사가 되었는데요. 비록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는 소형 회사들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그러니까 없는 미래를 그려가는 회사에 대해서 단순히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투자를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야말로 장기간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양옆에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하여 업로드한 두 영상,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분석 영상과 올해 4월에 발표한 분기 실적 및 주요 인수합병을 정리한 영상을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